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기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기술사 제131회 4교시 마지막 시간에 대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원인과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남성은 25kg, 여성은 15kg 기준이 있죠. 건설업 장년 고령 근로자 신체적 특징과 재예방 대책에 대한 내용과 결부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메커니즘, 단무불이죠. 단순한 반복 작업, 무리한 힘, 불안전한 자세에 의해서 작업이 수행됨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게 되고, 고혈압이나 고혈당의 보건적 문제와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이 초중년층과 더불어 장년 고령 근로자들에게 늘어나면서부터 이런 부분의 위험이 노출됨에 따라서 안전보건적 적시적인 교육과 건강검진, 불안전한 행동에 따른 방어시설 설치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년 고령에 대한 근로자의 신체적인 특징이 뭐냐? 고혈압, 정상혈압 이상이고요. 고혈당 질환 보유 가능성이 있겠고, 근골격계 질환과 행동이 느리다는 것과 상황 판단 미비 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래서 건강적인 부분과 휴식, 위험 작업에 대한 표시와 작업 환경 측정, 기기태, 제식기능 태도의 교육과 안전보건 교육, MSDS 산업법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예방 대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제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고, 노사협의체 같은 경우는 2개월마다 1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노사협의체는 이제 1개월에 한번 하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내용도 섭렵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자, 구성 대상과 역할, 회의 개최, 심의 의결 사항 설명, 산안법 24조에 따라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사업장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회 동수로 구성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업종별로 다르지만 이제 50명 이상인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되겠고요. 건설업의 공사 금액이 120억 이상이고, 토목공사는 이제 150억 이상에 해당이 되겠고요. 산업안전위원회 근로위원은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된 그러한 경우에, 사업장의 경우에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또 9명에 대한 그 내용에 해당 사업장에 또 근로자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위원회의 정의와 동수로 구성된 10인 이하로 된 위원장이 있겠고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개최하고 사내 방송과 월간지를 통해서 회의 결과를 이렇게 주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0인 이내로 구성이 돼 있고, 심의 의결사항이 어떤 것인지 법 13조의 직무와 동일한 내용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에 대한 그러한 직무와 좀 비슷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심의 의결 내용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도심지 굴착 공사 시 지하 매설물에 근접해서 작업하는 경우 굴착 영향에 의한 지하 매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코샤 가이드에 보시면 지하 매설물 굴착 공사 안전작업 지침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굴착 깊이는 인력으로 최소 1.5m 이상인 부분, 그래서 맨홀에서 계략 깊이를 확인한다든지 매설 심도에 대한 부분에 관노출 시까지의 인력 줄파기를 시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어진 확인된
상황이 되어야 될 것이고, 상수도관 안전대책 같은 경우는 상수도관의 수계 표시나 유수 방향이나 위치, 방향, 제수밸브의 키 제작 보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관 보호나 전력, 전기 통시 시설의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도 필요한 부분도 적어주시면 좋겠죠. 4번입니다. 외부 작업용 곤돌라 안전 점검 사항과 작업 시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곤돌라는 어떤 것이냐? 발기 발판과 운반구, 승강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부속 기계 부품에 의해 구성이 되어 있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강선에 의한 달기 발판, 운반구가 전용의 승강 장치의 상승 또는 하강하는 설비다 라는 부분하고, 안전 점검 사항도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상한 공가 방지 장치, 하한 공가 방지 이런 부분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안전관리 사항이 뭡니까? 안전관리 사항들.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곤돌라의 지지대 원방구는 항상 수평을 유지해서 작업을 해야 되고, 2인 이상의 작업자가 곤돌라를 사용할 때는 정해진 시간에서 의해서 작업을 해라 라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 강풍에 의한 부분은 위험 작업이기 때문에 되도록 작업을 중지하라 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하천 제방의 누수 원인과 붕괴 방지 대책이죠. 자, 하천 제방의 누수는 제외의 수위가 상승할 때 침투수가 제방을 통해서 제외에서 제내로 유출되는 그러한 현상으로 파이핑 현상이죠. 보일링의 물통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파이핑 현상, 수두차에 의한 부분이죠. 제방의 붕괴 원인이 되기 때문에 누수 원인을 사전에 제거해서 신속하게 보강해주고 강구해줘야 된다 이 얘기죠. 자, 누수 종류의 원인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체 누수는 제외지에서 발생하는 누수가 제내지의 비탈면에 누출되는 현상이 되겠고요. 기초 지반 누수는 어떻습니까? 제외 측의 기초 지반을 통해서 발생하는 침투수가 제내지의 지반에 용출하는 그러한 현상을 말하겠죠. 그래서 제체와 지반에 대한 이러한 그 누수 원인을 적어주시고요. 다짐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쥐나 뭐 뱀도 있고요. 이런 뚫어진 구멍에 의해서 연약화돼서 터지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지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모래층이나 자갈층에 축조하는 경우, 투수성이 크기 때문에 이탈 끝에 쇄골되는 경우, 침투압이 증가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붕괴 방지 대책을 이렇게 보시면 제방 단면의 증대와 지수벽을 시공하거나 비탈면 피복을 해주거나 비탈 끝을 보강해주고 압성토 공법이나 배수구 설치, 비탈 끝 보강 공법 등이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6번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재예방을 위해서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단계별로 작성하는 안전보건 대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나왔었고요. 면접에서도 나오고 굉장히 2020년 1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작성이나 또 전문가의 산업법 67조에 대한 그 작성자에 대한 어떤 그 검토에 대한 부분, 전문가의 검토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1,000만 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 금액 50억이죠. 50억 이상 VAT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설 공사에 꼭 해줘야 되는 그러한 계획, 설계, 시공 단계에 대한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 시행 이후에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 설계 계약 체결하는 후부터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주자는 계획 설계, 공사 단계의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고 또 확인해줘라 이거죠. 그리고 안전보건 조정자, 안전보건장을 두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꼭 잊지 말고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건설공사 발주자,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작업에 혼재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재 예방을 위해서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야 된다. 그래서 현장에 가시면은 감리 단장님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선임돼서 하는 경우에 현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건설업 전문가를 선임할 수가 있겠고요. 계획 단계는 기본 안전보건 대장, 그래서 안전보건
목표, 책임, 유해 위험 요인, 감소 대책 사전 발굴이 있겠고요. 설계 안전보건 대장 같은 경우는 설계자가 작성을 하게 되고 안전보건 능력이나 그 부분을 갖춘 설계자가 선정해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감소 대책에 대한 반영을 통해서 설계도서에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DFS 설계 안전성 검토죠. Design for Safety 검토와 연관이 되어 있죠. 자, 시공 단계에는 시공자 작성, 시공자 선정 시 안정사항 입찰 설명서에 반영하고 기본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준수해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와 같이 제출하면서 공사 안전보건대장과 그리고 또 그 발주자 공사자에 대한 그런 그 체크에 대한 체크리스트. 그래서 실제적으로 3개월마다 이행 점검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사안전보건대장이 제출되면 준공까지 발주자께서 계속적으로 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대한 관리와 보관 이런 부분들이 수시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 안전보건대장은 어떤 것이냐? 공사 규모, 공사 예산, 기간, 사업 개요, 제반 정보, 유해 위험 요인, 감소 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 조건이 필요하겠고요. 설계 안전보건대장은 어떤 겁니까? 그래서 적정 공사 기간이나 공사 금액에 대한 산출서를 분개한다 할지, 그리고 설계 조건을 반영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하고 감소 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대체적으로 메인으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계획이나 안전보건자 조정자, 안전보건 조정자의 이 부분의 배치 계획이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 내역서, 그리고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 계획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이 어떻습니까? 설계안전보건대장에 위험성 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에 안전보건 조치를 계획하는 거, 여기 3개월마다 이해됐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 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과 산업안전보건관리 사용 계획 및 사용 내역 이런 분이 필요하겠고요.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와 지도 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 131회 건설안전 기술사 1, 2, 3, 4 교시까지 풀이까지 해봤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었는데 법적인 법령들이 좀 많이 나와서 애로사항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어떻게 정의하고 개념도를 작성하고 문헌대, 문제점, 원인, 대책을 작성했느냐에 큰 점수가 부여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곧 발표하는데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